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에서 최근 8일 동안 외국인 2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산시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해 모든 고용사업장과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과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익산시가 낭산 불법 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부 광역매립장 공모 사업에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데 이어 주민대책위가 꾸려지는 등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민 여론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등 주민 설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군산 시립미술관 건립 대상 후보지로 빼기로 했던 옛 일양약품 부지가 또다시 포함돼 특혜 유용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군산시가 법리 검토 결과 특정 대상지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곳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2021 익산 여성영화제가 우리는 흔들리며 만나지라는 주제로 개막됐습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리는 영화제에서는 여성영화 12편이 상영되고 영화감독과 관객의 대화의 시간도 갖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최근 8일 동안 군산에서 외국인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산시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인 걸로 판단하고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모든 고용사업장과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과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오식도도 산업단지 안에 임시로 설치된 선별진료소. 마스크를 쓴 외국인 노동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군산의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사업주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일부터 당진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가 군산의 러시아 식당에서 지인 모임을 가진 뒤 우즈베키스탄 5명과 식당 주인 등 러시아 출신 4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415번 확진자와 관련해 7명이 발생하는 등 최근 8일 동안 22명의 외국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당진발과 N차 감염으로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군산시가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산단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휴가철을 맞아 이동이 잦아지면서 타 지역을 방문하거나 타 지역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졌고 이달 들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많은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선제검사 대상은 일용직과 파견직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군산시는 불법 외국인 체류자의 검사 기피를 감안해 검사를 받은 외국인은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없이 무료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니 불법 체류 외국인분들도 꼭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고용주나 인력사무소 등은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확산될 경우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됩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3명이 발생한 가운데 군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기준 전주 12명, 군산 9명, 남원 3명, 익산 2명 등입니다. 특히 군산 지역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8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마트와 식당 등 이동 동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76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05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1,767명, 해외 유입이 38명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63%는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광복절 연휴가 끝나고 진단검사 건수가 늘면서 확진자도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환경부 광역매립장 공모사업에 뛰어들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반대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시민 여론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환경부 광역매립장 공모 사업에 뛰어들기로 하자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낭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려던 주민 설명회는 무산됐습니다.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하는 낭산면 주민들은 반대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그 입출입 과정에 여러 가지 악취나 먼지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고통을 당해야 되고 도심권 주민들도 광역매립장 유치에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역매립장과 함께 소각시설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전국에서 발생한 각종 공공 폐기물이 익산으로 들어온다는 것에 반감이 높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정확한 시민 여론을 파악해야 한다고 익산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 지역 주민의 의견도 있지만 그게 어쨌든 전국에 있는 공공 폐기물이 들어올 때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대안으로 광역매립장 유치에 뛰어들려던 익산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가 공모 기한인 만큼 그에 앞서 시민 여론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론조사는 환경부 공모사업 참여 요건과는 상관없지만 익산시로서는 부정적인 여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주민 설명회도 못해서 그냥 치워지는 거 아니니까. 환경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광역매립장. 익산시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지 아니면 공모사업 참여 방침 철회를 선택할지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익산시가 미륵산 등산로 구축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전문 용역에서 출렁다리 구축이 제한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늘 열린 미륵산 권역 명품 등산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는 3기면 죽청마을부터 미륵산 정상을 연결하는 등산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트레킹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길과 전망길 구축은 물론 KT 중계탑에서 미륵산 정상을 잇는 출렁다리 건립도 제한됐습니다. 앞으로 익산시는 3기면 주민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인력양성센터 구축과 관련된 보조금 집행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청은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보조사업자인 전라북도에 보조금 5억 원을 교부하는 등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보조금을 교부받은 전라북도는 사업 수행 실적이 저조해 예산 집행률은 16%에 그쳤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교부할 때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과 또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군산대학교가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부터 3년마다 한 차례씩 전임 교원 확보율과 학생 충원율 등을 바탕으로 대학의 교육 여건과 성과 등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학 한 곳이 받는 한 해 평균 지원금은 4년제 대학은 48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 군산대와 동문들은 교육부의 기본 역량 진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광대학교가 교육부 대학 평가에서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분류됐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정부로부터 일반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36개 대학이 일반 재정 지원 대학에 선정됐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군산 시립미술관 건립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당초 옛 일양약품 부지가 포함돼 특혜 의혹이 일면서 용역은 이 대상들을 빼고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군산시가 법리 검토를 통해 특정 대상들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곳을 심의 대상에 포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추경 예산에 반영된 군산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는 미술관 부지로 옛 일양약품 건물이 포함된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며 용역에서 빼는 조건으로 1억 원의 용역비를 승인했습니다. 옛 일양약품 부지는 15년 동안 방치되고 접근성이 떨어진 데다 2년 전 개인이 사들인 땅을 군산시가 다시 사들이는 것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의회도 조건부 용역을 받아들이는 대신 용역 비용은 1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2달 뒤 군산시가 또다시 옛 일양약품 부지를 포함시켜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열었습니다. 법리검토 결과 특정 대상지를 용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옛 일양약품 부지를 포함해 대상지 7곳을 심의에 올렸습니다. 전액 시비로 건물을 지어 오는 2024년 개관하겠다는 계획까지 심의위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논란이 된 옛 일양약품 부지를 법적 검토까지 거쳐 다시 올린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용역 방향을 바꿨습니다. 제조 예산은 투기할 목적이 아니면 거기에 공장을 하겠다는 이유인데 1년 반 지났는데 이미 시에서는 방치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미술관 얘기가 10년 전부터 나왔는데 지금 막상 주인이 바뀌니까 거기다 미술관을 꼭 해야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군산시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군산시는 5천만 원으로 대상지를 빼고 군산에 미술관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 미술관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부지 선정을 위해 다시 용역비를 투입해야 하는 만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사실은 용역을 하든 부지를 넣든 말든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차라리 이번 용역에서 부지 선정을 뺀다는 의미는 일양약품을 빼고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술관 부지로 언급되고 있는 옛 일양약품.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알맹이 없는 타당성 조사라는 흠집을 남겼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 돼지농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구제역 차단 활동이 펼쳐집니다. 전라북도는 익산 왕궁과 김제 용지 등 돼지농장 밀집단지 7곳과 176개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들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은 이달 초에 마무리된 가운데 항체 양성률 기준인 30에서 60%에 미달하는 농가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쯤 군산시 옥도면 12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7.93톤급 새우잡이 어선에 함께 올랐던 선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확인한 결과 60대 선원 A씨가 신고 30분 전쯤 얼음 상자를 들고 배 뒤쪽으로 이동한 뒤부터 모습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여선에는 선장과 A씨 등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B씨가 바다로 추락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비함정 3척과 항공기 1대, 인근 조업선 등 37척을 동원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전북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비 구축과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 등 처우 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에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북보건의료노조에는 코로나19 전담 병원인 군산의료원을 포함해 모두 5개 병원이 참여해 있습니다. 2021 익산 여성영화제가 오늘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여성영화제는 올해로 11번째이며 여성 관련 주제나 여성 감독이 제작한 영화 12편을 무료로 상영하는데요. 영화 관람 이후에는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 관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2021 익산 여성영화제 첫 작품인 애비규환 관람후 감독과 관객이 작품에 관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뭔가 딸과 엄마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영화제에서 아마 초대를 해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올해로 11회를 맞는 이번 영화제는 우린 흔들리며 만나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농촌이민여성센터,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익산문화관광재단, 익산 여성의 전화 등 8개 단체가 공동 주최합니다. 영화제에서는 여성 관련 이슈를 담고 있거나 여성 감독이 제작한 영화 12편이 무료로 상영되며 영화 관람 후에는 모든 작품 감독과 대화가 진행됩니다. 여성들의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영화제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런 영화제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가자. 영화제에 참석한 관람객들도 기존 여성들의 고정적인 역할과 여성에 대한 편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좀 어린 나이에 임신하고 결혼하고 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거에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영화 보면서 그 여성에 대해서도 더 이해할 수 있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적인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영화제를 통해서 개선된 것 같습니다. 18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1 익산 여성영화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여성 문제에 관해 영화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학부모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학교 등교 수업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 전북 교육 공동체 구성원께 드리는 서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초래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등교 수업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치밀한 방역 체계가 구축된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내 초중고는 다음 주까지 모두 개학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4% 이상 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점과 음식점 등 도내 100대 생활업종 사업체 수는 지난 5월 기준 9만 106곳으로 1년 전보다 4.76%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한식 전문점 440여 곳, 통신 판매업이 1,700여 곳, 한식 전문점 440여 곳, 커피 음료점이 380여 곳 늘었고 옷가게는 60여 곳이 줄었습니다. 장마가 평년보다 짧았던 올 여름, 도내 저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따르면 도내 415개 주요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6.8%로 평년 대비 85.7%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내 올여름 강수량은 평년 대비 74.6% 수준에 그쳤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이번 주 후반부터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저수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해 여름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에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액이 7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남원과 무주 등 도내 4곳의 피해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747억 1,200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지난 4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하천 구조물 관리에 기인한 홍수 피해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피해 주민들의 환경분쟁 조정 신청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와 관련해 전라북도에 교부된 보조금이 전혀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문제사업 보고서를 보면 여성가족부는 전라북도에 세계잼버리 보조금 10억 원을 교부했지만 해당 예산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는 전라북도에 보조금을 교부한 여성가족부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내 돌봄교실 전담사들이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놨습니다.
이들은 18일 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돌봄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근무여건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 특별교섭을 진행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돌봄 수요를 맞추려면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내지는 7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도내 돌봄교실은 740곳이며 교실당 1명의 전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섭니다. 시는 최근 분양 아파트 계약 전후에 불법 거래 행위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탈법 사항 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해 경찰 국세청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는 합동 단속에 적발되면 즉각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고질적인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토지거래 내역을 통보해 자금 출처 및 부동산 실명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환경단체들이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 시기 단축 검토 방안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새만금 신공항은 수락갯벌 등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며 정확한 수요에 대한 검증도 없이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무모한 과잉 투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북지방회가 침수 피해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앙동 상인들을 돕기 위해 수해복구 성금 621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익산 영등일동 주민자치회 부위원장인 김진숙 의원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120만 원 상당의 세탁세제 20박스를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샤롯대 봉사단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다문화, 조손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롯데몰 군산점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7도, 최고기온은 30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군산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